스님들 10명 인솔하는 게 신도 50명 인솔하는 것보다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아. 그렇게 했더니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지 말래. 그래, 거짓말을 하니 나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님들 10명이 신도 100명보다 힘듭니다. 원효 그거 아세요? 원효 깨달음 얻는 이야기? 무덤에서 자다가 어쩐다가 해골물 마시고 뭐 그런 얘기?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원효가 뭐 해골물 마시고 그러니까 의상하고 이렇게 의상대사랑 같이 유학 가다가 중간에서 뭐 이렇게 동굴 같은 데서 자다가 이렇게 해골물 마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널리 퍼져 있는 구라 중에 하나거든요. 아주 유명한 구라 중에 하나예요. 전날에는 시원한 물인 줄 알았더니 그 다음날에 이렇게 해골물인 걸 보고 뭐 기원했다. 그게 없었던 사건은 아닌데 나중에 변형되는 사건이에요. 그 비슷한 거 있어. 그 비슷한 거 있어요. 공자가 태산에 올라가지고 천하가 작은 걸 알았다. 딱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태산이 1500m밖에 안 되는 산이에요. 굉장히 낮은 산입니다. 제가 월정사 사는데 오대산이 태산보다 높아. 오대산이 태산보다 높아. 공자는 촌사람이라서 그 정도만 갖고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동반도 쪽에는 그렇게 높은 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1500m만 가지고도 굉장히 높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야. 원효 같은 경우는 원래 사건은 어떻게 된 거냐면 유학을 가다가 무덤에서 자는 사건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그 해골물 얘기를 딱 듣고 무슨 생각했냐면 아무리 밤이라도 해골하고 바가지를 착각할 수 있는가? 이 생각을 했거든. 이게 사람이 그렇게 착각이 가능한가? 그렇게 착각하려면 약간 다듬어야 돼요. 해골을 이렇게. 예전에 이거 해가지고 식기로 썼었어요. 이게 은나라 때는 최고의 식기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렇게 깎아서 오칠해서. 그거 있는데 내가 어렸을 때 사고 싶었던 물건 중에 그건 너무 비싸서 그때 못 샀어.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30만 원이었어 그게. 그거 내가 사갖고 집에다 갖다 놨으면 진짜 난리 났을 거야. 그게 라마승의 두개골이에요. 라마승의 두개골. 이거 잘라갖고 놓은 거야. 그거를 티베트 사람들은 그런 걸 하나 갖다 놓으면 뭐 명상이 잘 되고 뭐 이렇게 약을 팔아요. 근데 나중에 유럽 가니까 유럽에도 그게 있더라고. 유럽에도 있더라고. 해골물이 이게 아닌 이상은, 이렇게 잘려있는 게 아닌 이상은 그냥 이대로 나오면 절대 바가지로 오인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구라 냄새가 나는데 그리고 나중에 커서 알고 보니까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게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 그래서 사건 스토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는 동굴인 줄 알고 밤에 들어가서 잤는데 동굴이나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바위가 좀 꺼져 있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데인 줄 알고 들어가서 잤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거기가 무덤이었던 거야. 그 다음날도 거기서 같이 자려고 그랬더니 꿈에 귀신이 나오더래. 첫날은 잘 잤는데 이제 시겁한 거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무덤과 동굴을 착각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덤으로 오인되는 이유가 뭐냐면 문영왕릉에 가보면 답이 나옵니다. 문영왕릉 가보셨어요? 기차 터널 같이 생겼어요. 무덤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은 이런 무덤인 거고 그거는 약간 기차 터널 같이 이렇게 해서 벽돌을 이렇게 쭉 쌓은 무덤이에요. 그래서 앞에 전실이 무너져 버리면 동굴로 착각한다고. 그리고 고구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묘제를 보면 거기도 이렇게 앞에가 무너지면 약간 굴 같은 느낌이 있어. 그래서 의상하고 원효가 맨 처음에는 고구려 쪽으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육로로 이렇게 가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구려의 첩자로 몰려가지고 뒤지게 두드려 맞고 내려오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고구려 무덤이나 백제 무덤이 무너진 거를 보고 아마 그런 일이 벌어졌는갑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해골물로 나중에 윤색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후대에는 그런 식 무덤을 안 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봉분 있는 이런 무덤이어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잔다라는 개념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해골물로 바꾼 거예요. 이거는 원전을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고 이해의 용의를 위해서 누군가가 시대에 맞는 구라를 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의의 구라예요. 선의의 구라. 그러니까 구라에 두 종류가 있거든요. 악의적 구라가 있고 알려주기 위한 구라가 있어요. 이런 구라 중에 또 대표적인 게 부처님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했었던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그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자등명 법등명. 불교 절에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 자등명 법등명.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그 다음에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라고 하는 그것도 의도적 구라입니다. 그거를 번역을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같이 저거는 의도적 구라다라고 얘기하는 두 팀이 있어. 두 팀이. 예. 정확하게 말하면 의도적 구라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 혼자입니다. 딴 사람들은 번역착오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는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 생각으로는 그게 부처님께서 마지막 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3개월 전 말씀이에요. 부처님 돌아가시기 3개월 전 말씀이고 유언은 당연히 아닙니다. 유언은 방일하지 마라. 놀지 마라. 쉽게 말해서. 탱자탱자하지 마라. 나도 방일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정각에 이르렀으니까 너네들도 열심히 하면 나같이 된다.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처님 유언을 언제나 이렇게 외우고 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특별한 얘기가 아니야. 진짜 했을 법한 이야기고 특출난 무언가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충분히 부모가 돌아가실 때 자식들에게 할 법한 이야기. 저는 그게 오히려 타당하고 그게 진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튀려고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오히려 더 감동적이었거든요. 마지막 당신이 돌아가시면서 눈에 밟히는 거지.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걸? 여러분이 만약에 돌아가시는 상황이 되고 자식들이 옆에 임종을 보고 있어. 그러면 뭔가 멋있는 말을 해야지가 아니고 너네들이 잘 우애 있게 잘 살아라.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그게 마지막 바람이지 않을까? 그래서 너네들 놀지 말고 열심히 수행해. 그게 부처님 숨 떨어지기 직전에 한 얘기예요. 그리고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말은 사실은 돌아가시기 3개월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혀 내용도 달라. 사람들 생각으로는 그게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는 거니까 자신을 밝혀라라고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뒤 맥락을 보면 그때 아난이 물어봐요. 아난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교단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교단에 승계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쉽게 말해서 교황제처럼 그 뒤에 누군가를 세우시겠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누군가 한 사람의 통제권자를 가지지 않고 스스로가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왜?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를 얘기하는 거고 개인이 개인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불교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덕분에 불교는 종파가 많아져. 나중에. 네. 왜? 다치 팔지가 흔들어.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성대를 한 10년 동안 다녔는데 제가 다니는 데가 동양철학과거든요. 근데 거기만 하더라도 유교적인 인식이 있어서 대부분 유교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게 있어서 선배에 대해서 상당히 깍듯해요. 선배다 이러면 약간 양보하는 그게 있어. 근데 동대도 제가 좀 오래 다녔거든요. 여기는 기회만 있으면 안 먹으려고 그래. 빈틈을 보이면 안 돼. 이것들이 이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우리 선배들한테 그랬어. 이게 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앞서서 했었던 사람 같아. 근데 그게 불교적 특징이에요. 불교는 자기 개인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의 어떤 깨달음을 추구하기 때문에 개성적인 게 강하게 드러나. 승가대에서 이 과의 단합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러길래 그러면 답사라도 뭔가를 하시죠. 그런데 스님들은 믿으면 안 됩니다. 스님들 10명 인솔하는 게 내가 이렇게 굴러본 바에 의하면
신도 50명 인솔하는 것보다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많아. 그렇게 했더니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지 말래. 왜 거짓말을 하니 나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님들 10명이 신도 100명보다 힘듭니다. 스님은 너무 인생을 쉽게 보는 거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통제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얘기가 있어. 딱 세 집단에만 그 얘기를 제가 들어봤거든. 벼룩 서말 몰고 가는 것보다, 벼룩이 서말이래. 서말 엄청나게 많은 거야. 벼룩 서말 몰고 가는 것보다 스님 3명 데리고 가는 게 힘들대. 벼룩이 얼마나치 중구난방으로 튈 거야. 근데 그거를 커버하는 게 요 3명보다 쉽다는 거거든. 그런데 그랑 똑같은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정치인도 그 얘기를 해요. 정치인들도.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개성이 굉장히 강한가 봐. 그리고 남 밑에 안 굽히고. 교수도 그래. 교수한테도 그 얘기가 있어.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하고 달라. 왜냐하면 자기 영역을 뚜렷하게 가지고 색깔을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이 또라이 비율이 높은 사람들 중에 제가 보기로는 예술가들. 그분들은 또라이여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내.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내. 그게 인정받는 방식인 거거든,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는 정당화되는 것 같고, 별 경우가 다 있는데, 자, 봐봐. 자등명, 법등명이 왜, 번역의 잘못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3개월 전에 교단에 승계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승계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스스로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자가 먼저 나오고 내가 먼저 나오고 진리가 다음에 나와요. 저는 처음에 그걸 읽었을 때 법등명 자등명이 맞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진리가 중요한 거는 네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체에 맞추는 게 아니고 나를 드러내는 나의 행복과 자유라고 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이 되는 거고 그거를 다른 번역에서는 장암경이나 이런 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자주법주, 섬으로 나와요. 섬주자. 요 섬주자로 나와. 섬이 뭐냐면 그 섬이 뭔지를 내가 밝혔거든, 사실은.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웬 섬?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섬이 드빗바고 등불이 뒷바예요. 그래서 뒷바, 드빗바, 뒷바, 드빗바 하다가 나중에 등불로 번역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섬이 뭐냐면 그게 피난섬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난섬.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어. 그래서 이해시킬 수가 없어. 근데 인도는 우기가 걸리면 한 3개월 동안 비가 옵니다. 3개월 동안 매일같이 스콜같이 비가 오는 거예요. 쫙쫙 때리는 장대비가 하루 종일 오는 건 아니고요. 하루 종일 오는 건 시간 맞춰서 딱 알람 설정해 놓으면 그 시간에 왔다가 싹 없어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비가 오는데 그 3개월 동안 오면 다 물에 잠겨요. 그때 그거는 우리 태풍이나 아니면 장마 때 오듯이 대충 정해져 있어. 늘상. 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때쯤 되면 사람들이 고지대로 올라가. 저지대에서 살던 사람들도 고지대로 올라가. 고지대로 올라가면 거기가 고지대인데 비가 3개월이 오면 섬이 돼. 이해가 됩니까? 그 섬이야. 그 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뭐 제주도, 독도, 마라도 이런 섬이 아니고 무트로부터 떨어진 섬이 아니고 물이 차서 섬이 되는 거야. 그럼 피난섬이라는 개념이에요. 피난섬 제가 이름 붙인 거예요. 피난섬. 이름 내가 붙였어. 왜냐하면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마치 그 우기 때 피난섬에 의지하듯이 나 스스로하고 진리에 의지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딱 그게 자등명, 법등명 이야기거든요. 근데 동아시아로 오면 이 피난섬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 없어. 우리는 강우량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섬 이렇게 어디 고지대로 피난 가야 되고 이런 개념이 없지. 그래서 그걸 이해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용어도 드윗바하고 뒷바가 서로 약간 이렇게 호환되는 용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생각을 해낸 거야. 이거는 섬으로 번역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겠다. 라고 하니까 등불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번역상의 오류인데 그것도 아마 의도적인 오류였던 것 같고, 원효랑 관련돼서 원래는 무덤이었던 게 해골물로 바뀌는 것도 일부러 이해를 위해서 오류를 줬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존재한다는 정도.